페이지 261쪽 가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리학계 빼고 수업이 마무리가 돼서 원리학계까지만 빠르게 설명하고 시그마 가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서 원리학계인데 저 원리가 원자가 원금, 리자는 이자,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두 개예요. 뭐냐면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방법이 단리라는 게 있고 복리라는 게 있는데, 단리는 내가 낸 돈, 즉 원금에만 이자를 주겠다라는 뜻이고,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를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따지면 단리가 10% 이자를 준대, 한 달에. 그래서 내가 1월 달에 100만 원을 냈어. 그러면 1월 1일 날 100만 원을 넣은 거야. 1월 30일 1일 은행이 문 닫는 시간까지 은행에 그대로 있으면 한 달을 고스란히 버틴 거죠. 그러면은 이자 10%를 받습니다. 요 개념이에요. 그럼 1월 달 31일에는 한 달을 다 버텼으니까 이자를 받겠죠. 얼마를 받아? 10% 받으니까 10만 원을 받겠죠. 그 은행에는 110만 원이 있겠죠. 내가 낸 돈 100만 원에다가 이자 10. 그 다음에 2월 1일에 요 돈이 그대로 넘어가겠지. 2월 1일에는 은행에 110이 있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월 28일밖에 없지만 그래도 2월 마지막 달까지 있었다라고 치면 또 이 돈이 그대로 이자 한 달 동안 버텼으니까 이자를 받습니다. 근데 단리는 내가 낸 돈에만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또 10만 원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120만 원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또 넘어가면 3월 1일에는 은행에 120이 있겠죠. 근데 요게 또 고스란히 3월 31일까지 한 달을 버텨. 근데도 내가 낸 돈에만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럼 이게 130. 단리는 쉽죠? 시험에 안 나와. 내가 낸 돈에 이자 곱하니 그걸 계속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복리가 뭐냐?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를 주겠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1월 1일 날 내가 100만 원을 냈어. 그러면은 1월 31일 문을 딱 닫는 순간 한 달을 버틴 거죠. 이자를 줘야 되겠지. 요거까지는 쉽죠. 110이야. 110이 고스란히 2월 1일로 넘어가죠. 2월 1일 입장에서는 110만 원이 은행 통장에 있는 거지. 2월 1일 입장에서는. 그리고 요렇게 한 달을 버텼어. 그러면은 2월 달의 입장에서는 110이 통장에 들어와서 한 달을 버텼으니까 이자를 줘야 되잖아. 근데 복리는 이자를 받은 것에도 이자를 줘. 110만 원의 10%는 얼마예요? 11만 원이죠. 그래서 11만 원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121만 원. 그러면은 121만 원이 3월 1일로 넘어가서 3월 31일에는 121만 원에 해당되는 10%를 또 이자로 줘요. 그러면은 12.1을 주겠죠. 그래서 헷갈려. 이런 식으로. 그럼 단리랑 복리랑 개념 자체가 좀 다르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은행에서, 아니 은행이라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는 단리로 문제를 내기가 좀 불편하지. 왜? 그거는 최초 내가 얼마를 냈습니까? 라는 그 힌트만 갖고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리법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에는 복리법이 나온다. 그래서 이자에도 이자를 주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 복리법에서 복리법을 기준으로 이제 또 상황을 두 개로 또 쪼개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1월 1일 날 돈을 넣어서 12번을 내는 케이스랑, 어쨌든 나는 12번을 내는 거예요. 맞죠? 1월달, 2월달, 3월달, 땡땡땡, 12월달, 1월 매달 첫째 날에 돈을 넣겠다라는 상황과 1월, 2월, 12월 내가 총 12번을 넣을 건데 매달 마지막 날 돈을 넣겠다라는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쪼개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수불, 기말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옛날 표현이고 요즘은
월 초에 돈을 넣었다, 월 말에 돈을 넣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좀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먼저 월 초 상황이야.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매달 1일에 돈을 넣을 거야. 그리고 간단하게 R%라고 합시다. 그래서 1년 동안 넣었대. 그러면은 1월, 2월, 12월 뭐 이렇게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1월 1일에 내가 A라고 표자. A를 넣었다고 치자. A를 넣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1월 31일이라는 이자를 받았죠. 근데 지금 R% 받았죠. 받은 거죠. A의 1.0R. 괜찮죠? 그럼 요거를 잠깐 B라고 합시다. 그럼 B가 그대로 넘어갔죠. 그럼 여기가 B 녀석이 B의 1.0R이 되겠죠. 그 얘기는 A의 1.0R의 제곱이 된다는 소리야. 내가 1월 1일에는 돈이 한 달 버텼고 2달 버텨서 A의 1.0R의 제곱. 그럼 3달을 버티면 A의 1.0R의 3승. 그럼 얘가 12개월을 다 버텼어. 그래서 12월 31일 날 문을 탁 닫는 순간 나한테는 A의 1.0R의 12승이 생깁니다. 근데 적금이니까 나는 2월 1일에도 또 A라는 돈을 넣겠죠. 내가 2월 1일에도 A라는 돈을 넣습니다. 얘가 쭉 이 돈은 은행에 몇 달을 버티는 거야? 11달을 버티는 거죠. 그럼 A의 1.0R의 11승이 되는 거야. 그럼 3월 1일에도 A를 넣겠지. 4월 1일에도 A를 넣고 쭉 넣고 12월 1일에도 내가 A라는 돈을 넣습니다. 맞아요. 그럼 얘가 은행에 12월 31일 문을 탁 닫는 순간 한 달을 버텨준 거죠. 그럼 은행은 이자를 줘야 되는 거야. R%를. 그래서 A의 1.0R. 괜찮습니까? 그럼 내 은행에는 이렇게가 쌓여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돈을 다 더하는 거야. 그게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합계야. 근데 구조를 보니까 이게 등비합으로 보이죠. 그래요? 등비합이기 때문에 총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3개. 공비, 초항, 몇 개. 요 3가지 성분이 있어야지만 등비합을 꾸밀 수 있어요. 그러면은 등비합은 1-R분의 A의 1-R의 N승으로 쓸 거야. 그러니까 초항, 공비, 몇 년, 몇 개월. 이 구조가 떠올라야 되겠지. 자, 공비는 눈에 보여. 공비 얼마? 요렇게 더할 거니까 공비 개념이 얼마예요? 뭐씩 곱했어요? 1.0R을 곱한 거지. 눈으로 보입니까? 그럼 여기에 1.0R이라고 표현할게. 그래요? 자, 초항 개념이 얼마예요? A의 1.0R. 보입니까? 네. 초항 개념이 A의 1.0R이야. 내가 몇 개월 넣었어? 12달 넣었죠? 내가 12번 넣은 거지. 그럼 항이 12개 생겨 있겠지. 이렇게 해서 꾸밀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1 빼기 공비 분의 초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12. 이게 월초, 초에 넣는 거야. 초에 넣는 과정은 이 과정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복리로 A라는 돈을 매달 말일에 넣게. 매달 30일, 31일. 어쨌든 그 달이 끝나는 날 넣게. 알겠지? 그리고 R%로 1년 동안 넣을 거야. 그러면은 1월, 2월, 12월.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내가 1월 1일 날 어떤 상황을 합니까? 안 하죠. 난 말일에 넣을 거니까. 1월 1일이 됐어. 놀다가 1월 31일
문 닫기 1초 전에 가서 돈을 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은 이때 내가 A라는 돈을 넣은 거야.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내가 낸 이 A라는 돈이 1월 달에 은행에 1초밖에 없다고 인식하는 거야. 그러면 이자를 줘, 안 줘? 안 주죠. 은행은 언제 넣는지가 아니라 넣어서 한 달을 버텨야지만 이자를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A라는 돈은 1월 달엔 이자를 못 받고 넘겨줘. 1초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그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2월 달 마지막 날, 2월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이 한 달을 버텨준 거야. 그래서 이자를 줍니다. A의 1.0R이라고. 괜찮아? 그럼 1월 달에 낸 돈이 이자를 처음으로 받는 달은 2월 달이죠. 그럼 이 돈이 12월 31일이 끝나는 순간은 이자를 총 11번 받는 거죠. 그래서 A의 1.0R의 11승이야. 괜찮지? 그리고 이게 적금이기 때문에 2월달 마지막 날에 두 번째 돈을 넣습니다. 얘가 이렇게 버텨주겠죠. 그래서 A의 1.0R의 10승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12월이 돼가지고 마지막 돈을 넣을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이걸 언제 넣어? 12월 31일 문 닫기 1초 전에 가서 낸 거라고. 그리고 1초가 딱 지난 다음에 우르르 찾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내가 요렇게 돈을 넣었는데 이건 은행에 1초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자를 줘, 안 줘? 안 주죠. 그냥 뱉어내겠죠. 여기에 요렇게 되어 있는 거야. 월 초에 넣은 거, 말에 넣은 거 느낌이 조금 달라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가 내 통장에 쌓여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더하는 게 원리합계죠. (1-r분의 a의 1-r의 n승). 자, 어차피 요소는 3개야. 이걸 보고 3가지 성분만 뽑아오면 돼요. 그 3가지 성분은 초항, 공비, 몇 년 개념입니다. 태근아, 공비 얼마? 여기서 봐야지. 어딜 보는 거야? 공비 1.0R 1.0R 괜찮죠? 네. 태근아, 초항 A. 서준아, N 얼마? 12. 그렇죠. 그러면 초에 넣는 상황과 말에 넣는 상황의 딱 차이점은 뭐겠어? 초항 개념만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게 기본적인 원리학계. 월 초에 넣냐, 월 말에 넣냐, 초에 넣냐, 말에 넣냐. 오케이?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빚값기야.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컴퓨터가 갖고 싶어가지고 컴퓨터를 그 매장 가서 샀어. 1000만원짜리 컴퓨터를 샀어. 그래서 500만원은 내고 500만원은 빚진 거야. 내가 이거를 12번 만에 갚겠대.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얼마씩 내야지 갚겠는가? 왜냐면 낼 때마다 금액은 좀 줄죠. 내가 만약에 다 500만원이 빚졌는데 50만원씩 냈어. 첫 달 50만원 내면 450만원 남죠. 그렇죠? 근데 가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번에 받아야 되는데 이걸 쪼개서 받으니까 활부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요? 500만원이 조금 더 이자를 이렇게 붙겠지. 그러면 생각을 할 때 500만원을 내가 빚을 이렇게 돈을 내면서 갚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빚갚기야. 내가 은행에다 대출 받았어. 그러면은 2개의 은행을 설정해 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대출 받은 은행, 내가 적금을 붓는 은행. 그러면 내가 A라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500만원을 받았어. 연이율 10%로 받았어. 내가 5년 만에 갚겠대. 그러면은 빚이 그냥 5년 동안 쌓여 있는 거야. 내가 돈을 갚다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이율의 B라는 은행에 적금을 부어요. 그럼 빚은 빚대로 계속 이자를 받으면서 커지겠지. 근데 내가 돈을 적금을 넣잖아. 그럼 내가 낸 돈도 이자를 받으면서 쌓여 있겠지. 이게 5년 만에 똑같아지면 갚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빚값기를 진짜 빚이 있고 이걸 이렇게 깎아가면서 줄여나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빚은 빚대로 이자를 받으면서 커져. 근데 내가 낸 돈도 옆에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커져. 이 두 개가 5년 만에 똑같아졌다. 그럼 5년 만에 갚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얘기만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 기본적인 원리학계는 이 판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내가 A라는 은행에 1,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연이율 R%예요. 10년 만에 갚았습니다. 1년, 2년, 10년. 그럼 내가 1, 10, 100, 1000을 받았어. 빌렸어. 1년에 R%씩 이자를 붓는데 그럼 내가 빚진 이 1,000만 빚은 한 번만 지는 거예요. 달달이 빚지는 애는 없어요. 내가 1,000만 원을 딱 빚졌어. 그때부터 시작! 그날을 1년째 되는 1월 1일이라고 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10년 동안 쫙 빚이 얼마야? 빚이 1000 가로 열고 1.0 아래 10승이죠. 맞습니까? 10년을 딱 빚져왔으니까. 됐어? 이건 내 빚이야. 내가 이거 갚을 거야. 내가 달달이 A만큼 돈을 넣어서 갚을 거야. 그러면 근데 나는 말에 넣을 거야. 빌려서 31일 지난 다음부터 갚을 거야. 그럼 내가 이때 처음으로 돈을 넣은 거죠. 그리고 이때 돈을 넣고 이때 돈을 넣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낸 돈이 이렇게 옆에 은행에다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원리학계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지. A의 1.0 아래 9승, A의 1.0 아래 8승, A의 A까지 딱 이렇게 됐어. 그럼 이 두 개가 똑같으면 갚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가 우리가 방금 배운 거죠. 초항, 공비 몇 년, 초항 개념, 공비 개념 10년 만에 갚았으니까 10번 만에 갚은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돈이랑 1. 이걸 갖다고 놓고 계산하면 되겠다. 오케이? 문제에서 1.0알이 뭐 1.3이다 라고 써주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261쪽 우리가 저 개념에서 하얀색 박스 보입니까? 261쪽 개념에서 연이율 R% 1년 동안 복리씩 느는데 이걸 초에 넣었다 말에 넣었다의 차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1 빼기 R분의 띠링띠링띠링띠링 탁탁탁탁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문제 빨리 확인하고 넘어갈게. 104번 가볼게. 4번 가보겠습니다. 자, 연이율 5%로 1년마다 복리 그리고 연초에 넣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10년 동안 적금했습니다.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1.05에 10승을 1.63으로 계산하십시오. 자, 그럼 간단하게 판을 빨리 그리면 1년, 2년, 땡땡땡 10년 내가 100만원씩 넣었다 그랬죠. 초에 넣었어요. 1월 1일에 100을 넣었어. 그럼 이 돈이 10년을 버티고 얼마를 버텨와? 100에 1.0 R 1.0R에 10 괜찮죠? 그리고 2월달이 2년째가 되는 첫날 100만원을 이렇게 넣으면 100에 1.05에 9 땡땡땡 땡땡땡 10년차가 되는 1월 1일날 내가 100만원을 넣을 거죠. 이 100만원이 이렇게 딱 1년을 버티고 뱉어낸 거죠. 그러면 100에 1.05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할 거예요. 이렇게 더할 거니까
초항 공비 몇 년. 초항 100 1.05 공비 1.05 몇 년 넣었어? 10년 넣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등비합은 1-r분의 a의 1-r의 n승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1-1.05의 초항 100 1.05의 1-1.05의 10승 1.05의 10승. 이건 계산하기 좀 힘드니까 문제에서 늘 줍니다. 그래서 얼마로 쓰래요? 1.63으로 쓰래. 1.63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가 마이너스 0.05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0.63으로 보입니까? 그럼 요렇게 바꿔주고 두 칸 옮겨서 답을 쓰면 되겠네. 그래? 그래가지고 계산이 100 1.05 63 얘를 5로 나누세요. 괜찮아? 그러면은 요 100이 얘를 또 두 칸 옮긴 거죠.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21 곱하기 63이라는 값으로 계산이 빠져나가겠다. 괜찮습니까? 네. 어렵진 않은데 헷갈려. 헷갈리는 거 왠지 알아? 안 풀어봐서 그래. 안 풀어봐서. 뭐를? 그리고 풀라 그러잖아. 잘 봐. 나도 이렇게 풀어요. 헷갈려서. 교재도 풀이해 보면 이 작업을 합니다. 니들만 안 해. 안 하고 생각으로 풀라 그래. 그러니까 자꾸 한두 개씩 빼먹는 거예요. 알겠죠? 나도 이 문제 풀 때 이거 씁니다. 교재에도 풀이를 보면 저 개념이 들어가 있죠? 눈으로 보이니까. 그래? 그럼 여러분들도 풀 때 아주 가볍게라도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한 다음에 답을 쓰는 게 편해요. 알겠지? 네. 1번 하나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04-1번 풀어볼게요.